이거는 아까 우리 한번 외우자고 얘기를 했죠. 잔향 시간은 최적, 최적의 비례를 하고, 비례를 하는데 그냥 1대1로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0.16을 곱한 것만큼에서 비례를 해요. 비례를 한다는 얘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 기울기가 0.16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실내 평균 흡음률하고 표면적에 반비례를 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잔향 시간은 최적이 크면 잔향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고, 좀 지우고, 최적이 크면 얘가 커지면 잔향 시간도 커지고, 요 흡음률이 있는 표면적, 요 흡음률이 커지면 잔향 시간은 줄더라.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평균 흡음률을 잠깐 설명드리면, 평균 흡음률 전에 이게 요 알파라고 표시하는 요 흡음률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창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알파는 1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흡수됐어. 다 빠져나간 거죠. 반사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흡음률 1이라 그러고, 창문이 닫혀가지고 얘를 다 반사를 해. 그러면 흡음률을 1이라 그래요. 0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흡음률이고, 이거를 평균 흡음률, 이 평균율하고 S,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그 사빈 흡음률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어, 천정의 면적하고 천정에 뭐, 그 설치한 재질의 흡음률을 곱해. 그 다음에 더하기 바닥, 면적의 바닥의 흡음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요 벽체 곱하기 이거를 한 거를 다 해가지고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사빈의 흡음률이.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개념을 갖고 오셨냐면 이 흡음률이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흡음률이라는. 어떤 데는 보니까 옛날에 건물 지을 때 크게 지으려면 쓸 수 있는 게 거의 돌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 그래서 콘서트홀 같은 데 가보거나 뭐 성당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옛날 성당들은 다 돌로 졌죠. 왜, 뭐 이따만하게 크게 져야 되는데 크게 이제 올려갖고 하중 버틸 수 있는 게 이 돌, 대리석 계열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게 반사를 다 하는 창문이 닫혀 있는 개념의 이 흡음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크니까 얘가 그 잔향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그냥 요 정도만 최적에 비례하고 흡음률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이 알파는 이 제조사에서 줘요. 그래서 건축음향은 기본적으로 125Hz부터 옥타브 밴드로 250, 500, 1K, 2K, 3K, 아니 4K 요 네 개만 주로 봐요. 1K, 4K.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알파 값이 있어요. 흡음률을 보면.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 기본이 이건데 장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그 어디야 건설평가위원회라든지 건설 뭐 관련된 쪽에서 대우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흡음률 측정해 주거든요. 맡기면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 하면 이제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요거를 주로 쓰니까. 그리고 63Hz는 이거 없습니다.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파장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나 이런 데서는 분석을 하면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설계를 하기 위한 흡음률 값은 이제 없어서 그거는 저 건축음향 하시는 분들한테 63Hz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음향에서는 하한이 12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얻으려면,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 노가다 해가지고, 노가다 해서 세이빈이 다 녹음해서, 계산해서, 이제 그 경험적으로 나온 수식이에요. 경험적으로 나온 수식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가 뭐 중구난방인 거죠. 어떤 이렇게 그 통일점을 못 잡아내다 보니까 이분이 세 가지 그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전제 조건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확산 음장이다. 두 번째는 흡음률은 실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실링에 그 흡음률이 좋은 거, 흡음률 좋은 걸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0.7짜리를 썼어. 그리고 이제 바닥은 마루를 깔아갖고 0.1짜리를 썼어.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 스마트도 그렇고 다른 측정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가 설계한 대로 이 잔향 시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뮬레이션 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512Hz가 잔향 시간에 모든 실내 주파수를 대변한다 하고 그냥 망치를 땅땅땅 쳤어. 우리 전기음향은 1kH잖아요. 누가 1kH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거를 못 찾았어요, 아직. 근데 건축음향에서는 기준 주파수가 500이에요. 그래서 잔향 시간을 얘기를 하면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500Hz 대역을 읽어요. 정확하게는 512. 근데 이것도 좀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게 20Hz부터 20kHz까지 다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염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건축음향 하시는 분들은 그 125부터 옥타브 밴드로 4kHz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이제 보시는데, 음, 왜 512일까? 왜 512일까? 계산을 해보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A4라고 하는 콘서트 피치가 440Hz죠. 그리고 이거의 A5는 880인데, 이 두 개는 옥타브죠. 옥타브니까 그냥 2분의 12분의 12예요. 그러면은 두 배가 돼서 그 A4 곱하기 2분의 12 이꼴은 A5가 되는 거죠. 이거 하면 2의 1승이니까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충 이게 어디냐면은 C5예요. 근데 계산해 보면 512가 안 나와. 530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뒤졌더니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어. 430이었어요. 그래서 이 C5 눌러갖고 계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이렇게 했거든. 이동식 올겐 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그냥 그 교회 같은 데는 뭐 좀 상관이 없는데 홈 스튜디오나 뭐 레코딩 스튜디오 이런 거 할 때는 이식 갖고 하면 잘 안 맞아요. 이식 갖고 하면 잘 안 맞고 이 어닝식이라는 거를 써야 돼요. 사냥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했냐? 그래서도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 2864에 보게 되면
5-2의 음원 중단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야. 이 세이빈 아저씨가 할아버지께서 조수 대학원생 하나 데리고 이 파이프 올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금이죠. 풍금을 들고 어떤 홀로 갔어요. 제일 처음 한 데는 포기홀이겠죠. 여기 가갖고 이 학생한테 시킨 거야. 야, 너 C5 눌러. C5를 딱 누르니까는 들으실 때, 들으실 때 C5 톤이 빵 하고 나오겠죠? 그래갖고 세이빈 할아버지가 귀로 들어. 아, 오는구나. 그러다가 스톱해. 스톱 하면은 얘가 이제 올간을 스톱을 딱 했으니까 얘가 이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어질 거잖아. 그거를 귀때기로 듣고, 60dB 떨어졌을 것 같을 때 얘를 탁 눌러.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이빈이 느꼈을 때 마이너스 60dB 정도 되는 때를 여기 스탑워치 온, 오프 해갖고 요 시간을 딱 잰 거예요. 한 지점에서 몇 번 했을까요? 미니멈 10번 하셨대요. 왜? 내 느낌대로 요 누르는 타이밍이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10번을 해갖고 이 10번의 시간을 아까 얘기한 산술 평균을 해서 그 지점의 잔향 시간은 땡점 땡 세크구나 하고 했어요. 1800년도, 1890년도에 스탑워치의 그 정밀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100분의 1초? 10분의 1초? 모르죠. 이 10분의 1초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학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여기서 반올림을 하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잔향 시간만 여기까지만 밖에 안 써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 같은 데 가갖고 뭐 누가 잔향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2.37초 나왔고요. 우리가 설계한 게 2.35초라서 이거는 뭐 잘 된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면 에이 바보야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잔향 시간은 역사적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귀로 듣고 60dB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이 잔향 시간, 그러니까 이제 요 배경소음만큼 귀에 저 풍금 소리가 안 들린다 할 때까지 해서 시간을 빡 누르러 갖고 처음 측정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아, 측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10변에서 평균하고 하니까 이 잔향 시간 한번 측정하려 그러면 뭐 이것도 들고 가야 되지, 조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측정이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는 뭐를 했냐면 조금 시간 지나서 야, 이거 어쨌든 간에 이 소리가 딱 중간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어떤 소리를 빵 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가짜로 이제 임펄스를 주는 거지. 그리고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 진짜 이렇게 선 걷대. 이거 하나가 저기 1990년도에 이게 이 종이 프린터거든요. 이게 5천만 원 했어요. 1990년도에. 그러니까 실험실에 자기가 공부하는 실험실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우 모가지 빡빡 힘주고 댕겼고 이 BNK에서 나오는 아씨 까먹었다. 203인가? FFT 애널라이저 있어요.
흑백 이라고 여기 이렇게 내가 해서 막 그러면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 이거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거 한번 쓸라 그러면은 아우, 손 닦고 써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서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개념이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에너지를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렇게 쭉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BNK에서는 이 한 칸이 몇 dB입니다. 다 정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끊어갖고 여기 이제 저기 이 시간 흘러가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갖고 요 그래프만 알면은 요거에 기울기를 해가지고 잔향 시간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측정은 됐는데 이 선을 긋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로 볼 거야? 이렇게 빨간 선대로 긋는 게 맞아요? 요렇게 긋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긋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 잔향 시간의 정밀도가 0. 몇 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이거 이제 해보신 교수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거의 뭐 맨날 측정 한번 나가면 울기부터 했대요. 이거 어떻게 맞지? 나는 이러고 그려갖고 교수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야씨 이거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거버리면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여기에 잔향 시간을 다 그린 거예요. 요런 그 스타트건을 쓰거나 이게 이제 아크예요. 스파크 빡 하는 걸로 해가지고 풍선 터트리거나 해서 녹음하는 방법.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메소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는 거를 올겐을 안 쓰고 하다가 스톱 얘를 탁 꺼. 그러면 여기 소리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스피커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똑같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음원 중단법 개념이어가지고 어 1990년대 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얘는 이제 좀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지가 이렇게 나와. 지가 이렇게 나와요.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125Hz 찍 쏘고 이거 구하고 500Hz 써갖고 구하고 뭐 이렇게 다 했죠. 처음에는 500만 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개념 들어와서 잔여 시간을 쭉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얘가 임펄스예요. 시간축이 쫙 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걸 표현해서 삼각형으로 그려요. 그래서 DSP 관심 있으시면 책 같은 거 보면은 이 함수가 뭐지? 기본으로 나와요, 이거. 이거 계단 함수, 유니트 함수, 뭐 이거 가지고 다 뭐 컨볼루션 하고 이거를 시프트 시키고 얘를 이제 미러링해서 이런 신호로 바꾸고 뭐 다 이짓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디락 델타 함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50%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임펄스 이렇게 이거 구한 것도 그냥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 트레인이 우리가 말하는 기차예요. 기차. 그럼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뭐 기회 되면은 이제 컨볼루션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입력으로 빡 주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많이 본 이거를 구해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 Y는 마이크로폰에서 나온 소리예요. 얘는 입력 신호인 거예요. 입력 신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LS가 됐든 찹이 됐든 여기다 입력을 주고 우리가 출력을 받으면 어떤 작업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컨볼루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기호로 썼지만 디지털로 쓰게 되면은
뭐 똑같아요. 그냥 이 지렁이 긴 인테그럴이 시그마로 바뀌고, 보통은 이제 이 F로 썼는데 입력이니까 이제 X, N, 그 다음에 H에 그 N-T에 하면은 우리가 출력인 Y, N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라서 HN은 그 입력분의 출력.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전달함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파수라서 문제지. N이 아니라 오메가로 나와서 그렇지. 라진 오메가로. 그러면 요게 이제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시간 개념이 돼버리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를 구해낼 수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저기 트랜스퍼 펑션 얘기하면은 야 입력하고 입력분의 출력 계산한 거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에서는 이게 주파수 축에서 노른 거고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고 IR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타임 축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입력분의 출력을 해서 역산으로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뽑아내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다 증명할 필요도 없고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것이고 얼마나 그 잘 돼 있는지도 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까 잠깐 봤던 MLS라는 놈을 쓴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MLS를 얘기를 했는데 얘 거하고 찹이라고 하는 놈 이거하고 하면 MLS 측정을 한 10번 해갖고 평균한 값하고 얘 한 번 측정한 거랑 같다라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안젤로 파리나 교수님이 쓴 건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찹을 싸요. 찹을 싸서 구하는데 이제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 아까 MLS가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고 찹은 하는 거 하다 거 보니까 하다가 이게 이제 막 좁아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주파 20부터 여기 많이 나오는 20km까지인데 얘를 이제 아까 봤듯이 내가 알고 싶은 HN 이런 거를 구해내려고 하면 입력 이거 분의 마이크로 측정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스타트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얘는 스타트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10번 평균한 게 찹이랑 한 번 한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찹을 썼다 그러면 한 5번만 찹 5번 해갖고 평균했어요. 그러면은 MLS로 한 50번 측정한 거를 데이터를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